은퇴한 친구들, 요즘 SNS에서 뭘 올리던가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스페인 바르셀로나 골목길. 너무 여유로워 보이죠?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그 사진들을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친구는 통장에 얼마나 있길래 저렇게 여유로울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친구, 사실은 퇴직금 받자마자 평생 가고 싶었던 여행부터 다녀온 거였습니다. 6개월 뒤,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행은 좋았는데 돌아오니까 통장이 텅 비었더라 하고요. 집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데 대출 이자도 올랐고,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였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의 진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은퇴한 친구들의 통장 속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노후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평균 순자산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당신의 현실 같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수치는 평균이 아니라 착시이기 때문입니다. 상위 몇 명의 자산가들이 그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죠. 진짜 현실은 중위값이 되는 거죠. 50대 중위 순자산은 약 3억 1천만 원. 즉, 절반의 가정은 3억 원 남짓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집값에 묶인 자산이라 당장 쓸 돈이 없다는 말이지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김경훈 씨. 올해 58세.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대기업에서 25년을 다니고 명예퇴직금을 받았지만 막상 손에 쥐고 보니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대출 갚고 아이 결혼자금 조금 보태니 남은 돈은 고작 몇 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금세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젊을 땐 노후에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한 달 생활비 210만 원만 써도 1년이면 2,520만 원, 10년이면 2억 5천만 원. 그럼 20년을 살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 계산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50대 이후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은퇴 후엔 돈을 벌어주는 집이 아니라 돈을 가져가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유지보수비, 소득이 끊기면 그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김경훈 씨의 이야기는 많은 50대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은퇴 후엔 수입이 없고 빚이 남아있으며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버겁습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98만 원.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최소 노후 생활비는 210만 원입니다.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많은 시니어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 계산원, 요양보호사, 경비원, 택배 분류직. 이런 일자리에서 우리는 은퇴한 친구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실제로 김경훈 씨의 친구 정상호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은퇴 직전 집을 팔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죠. 그래도 저는 현금을 손에 쥐고 싶었어요. 그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남은 대출을 정리하고 퇴직금과 집 한 돈으로 금융자산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연금저축, ISA, 분산형 ETF에 나눠 투자했죠.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금은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매일 아침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 계획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깐요. 은퇴 후의 통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선택, 습관, 관계가 다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만 있으면 충분하다 믿고 누군가는 현금이 없으면 불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움직이는 돈이냐, 묶인 돈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선택이 남아 있을까요? 정상호 씨처럼 극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평균이라는 숫자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는 겁니다. 남들이 얼마 모았는지 비교하기보다 내 통장의 진짜 숫자를 편안하게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 묶여있는 자산을 천천히 흐르는 자산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집 한 채에 전 재산이 묶여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현금으로 전환할 방법을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빚을 조금씩 줄여서 가는 거죠. 사실 5%의 투자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자 5%를 줄이는 게 훨씬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엔 소득이 줄어드는데 대출 상환은 계속되기 때문에 부채가 있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무게인 거죠. 그래서 은퇴 전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부채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달 5만 원의 이자를 아끼는 게 매달 5만 원을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빚이 조금씩 줄어들면 아침에 눈 뜰 때의 그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진짜 노후 준비가 아닐까요? 실제로 김경훈 씨는 요즘 퇴직연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물가 때문에 가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은행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일 2%,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거죠. 그 돈은 지금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혹시 원리금 보장형 외에 TDF나 분산형 펀드로 10%만 전환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는 거죠. 처음부터 100% 바꿀 필요 없습니다. 물가에 녹아내리는 내 돈의 10%만 깨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건드리면 위험한 돈이 아니라 손 놓으면 더 위험한 돈이다. 돈이 자고 있으면 결국 내 노후도 잠들게 되는 거죠. 그는 퇴직연금 중 일부를 주식형 상품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배워가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돈은 공부해야 한다. 이야기를 들은 정상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너무 늦게 배운 거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경제력은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얼마를 남겼느냐에서 갈린다고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물가가 오르고 세금이 늘고 연금의 실질 가치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인 거죠. 노후에 필요한 건 거대한 자산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작은 수입이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임대 소득이든 재능 활동이든 투자든 상관없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 자체가 심리적 안정이 됩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올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나만의 현금 흐름원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글을 쓰거나 물건을 팔거나 배운 기술로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삶이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은퇴 후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지방 소형 아파트로 옮긴 뒤 남은 자금으로
월 1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손해가 아니라 자유를 사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건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용기입니다. 남들이 얼마 모았는지 비교할수록 우리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 나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억을 갖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1억으로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준비의 방향에서 생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단지 내 돈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인 거죠. 누군가는 여전히 평균이라는 숫자에 속고 누군가는 이미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지금 행동하느냐, 내일로 미루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김경훈 씨는 오늘도 통장을 열어봅니다. 잔고는 예전보다 적지만 이제 그 숫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돈이 내 노후의 전부는 아니야. 이제는 내 시간이 내 자산이니까. 그는 여유롭게 미소 짓습니다. 은퇴 후 인생은 길고 또 이막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은 줄어들지만 그 안에서 배움과 관계, 건강이라는 자산은 다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평균의 숫자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현실적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통장 속 숫자가 아닌 당신의 미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